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즘시티 스마트 도시 천안 톡톡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스마트 도시 천안이 어떤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 그리고 오늘 만나볼 천안형 GPT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가 시민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서 천안형 GP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DK 테크인의 송병섭 수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형 GP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DK 테크인의 송병섭 수석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 DK 테크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K 테크인은 카카오 공동체 일원으로 카카오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IT 서비스와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은 좀 천안형 GPT가 어떤 것이고 왜 이것들이 천안에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천안 시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혜성 씨는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스마트 도시하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긴 한데 뭔가 복잡하고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래도 그 스마트 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도 생각을 하시고 공통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어렵다라는 인식에서 천안형 GPT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정보화 시대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지만 정작 이용자가 정보를 찾는 과정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안형 GPT는 천안 시민이 일상에서 정보를 얻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질문자의 의도에 맞춰 천안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나아가 시민들의 관심 질문들을 AI로 정리를 하여 지자체에 제공을 하고요.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시민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또한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AI를 지원하여 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시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안시 관련 정보를 좀 찾다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몰라서 포기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제가 있는데 그 정보는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결국에 못 찾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새는 정보들이 워낙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받다 보니 좀 피로감에 의해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경험이 천안형 GPT를 만들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는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점부터 바꾸려고 하셨나요? 네, 일단 정보가 복잡하다는 건 어려워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다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익숙한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먼저 천안형 GPT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형 GPT는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정해진 답변을 받거나 또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서 나와 있는 정보만 습득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마치 아는 사람에게 쉽게 물어보듯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혜성 씨는 천안시와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 먼저 가장 떠오르실까요? 천안시에 갔을 때 오늘 꼭 가봐야 되는 곳,
아니면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맛집 정보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처럼 이런 궁금한 건 정말 간단하고 명확하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여러 가지를 검색하며 또는 여러 사이트, 여러 플랫폼을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되고 이 정보가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또 여러 정보들을 비교해야 되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저희 천안형 GPT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천안에 살고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물어보듯 편하게 질문을 하면 천안형 GPT가 질문의 의도에 맞춰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천안 시민만의 어떤 혜택이나 복지 등 이런 질문자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 답을 제공합니다. 예. 이러한 천안 시민들의 질문과 관심사들은 AI 분석을 통한 결과를 지자체에 제공을 하게 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AI를 통해 문서 작업이나 이제 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 대화로 이렇게 많이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 그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정보라는 거는 수동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찾는 사람에 맞춰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같은 정보라도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틀린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용자들의 질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이제 대화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 천안형 GPT가 왜 카카오톡으로 제공을 하는지 이유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스마트 도시 서비스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환경을 같이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전 세대에서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좀 여기서 또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것과 카카오톡에 바로 질문하는 것 어느 쪽을 더 선호하게 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평소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 훨씬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익숙한 환경이 조금 더 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배우고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것이 이제 저희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네. 이 선택이 연령대가 다양한 시민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보신 거죠? 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십수년간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해야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천안시 모든 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천안 시민들이 공평하게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카카오의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적용한 카카오톡에서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저희 카나나는 카카오 자체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국외로 정보가 전송이 된다거나 또는 외부의 다른 AI 서비스에서 이런 이용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안심하셔도 되고요. 또한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보안 걱정 없이 카나나를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업무도 함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천안형 GPT는 천안 시민만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천안형 GPT는 천안 시민만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는 천안 시민을 위해 천안시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안 시민뿐만 아니라 천안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천안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 카카오톡 내 천안시 채널을 가입을 하시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도시의 정보를 하나로 연결된다면 이 도시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천안형 GPT는 천안 시민, 지자체, 기업 등 도시 내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연결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천안 시민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보다 손쉽고 편안하게 천안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천안시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는 물론 AI를 통한 업무 지원이 가능해 효율적인 도시 운영으로 천안시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서비스가 여러분들 일상에서 쓰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은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그 조금이 아니라 엄청 편해질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DK테크인에서 바라보는 스마트 도시는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편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그 편리함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쌓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와 생활 속 AI를 실현하여 시민분들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 천안시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여 앞으로 AI 민원, 스마트 교통, 그리고 응급 서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께 천안형 GPT를 사용해 주시면서 주시는 의견들을 항상 귀담아 들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씨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마트 도시가 조금은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드실까요? 네.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잘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천안형 GPT는 천안 시민의 삶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요. 네. 천안 시민분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의 어떤 관심 정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에 반영하여 그 시민분들의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네. 천안형 GPT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천안에 적용했을 때 차별점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차별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천안형 GPT는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안 시민분들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AI의 답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바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같이 이제 데이터를 제공을 받고 협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자체 개발 모델인 카나나의 도입인데요. 카나나의 경우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AI 플랫폼보다는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시민분들과 공무원 업무에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시민의 일상에 작지만 편리하고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만들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스마트 도시 천안에 대해 귀한 말씀해 주신 DK테크인의 송병섭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는 스마트 도시를 기술이 아니라 질문과 대화로 만나봤습니다. 복잡하게 흩어져 있던 도시의 정보가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가 되고 필요한 순간에 바로 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흐름의 중심에 DK테크인의 천안형 GPT가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천안은 언젠가 도착할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간 질문과 대화들이 스마트 도시 천안을 더 쉽고 더 친근한 도시로 그려보는 출발점이 됐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즘시티 스마트 도시 천안 톡톡 사회를 맡은 이혜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스마트 도시는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가 보다 시민의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를 묻는 도시입니다.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은 교통, 결제, 행정, 참여 서비스처럼 흩어져 있던 도시의 기능을 하나의 경험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지역 화폐를 넘어 시민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해온 기업. 오늘은 코나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서 지역 화폐 및 시민 서비스 앱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코나아이의 한상훈 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나이에서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시민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코나이가 천안 스마트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일상과 만나는 지점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코나이에 대해서 짧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코나이는 1998년 세계 최초로 통합교통카드 구축 및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1년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또 다른 선장 동력을 찾고자 2003년 국제표준 규격 스마트카드 플랫폼을 개발을 시작하였고요. 2006년에 국내 스마트카드 업계 1위로 등극하였습니다. 코나이의 플랫폼은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유심, 이 제품이 저희 회사의 제품이고요. 또한 결제 플랫폼으로 통해서 천안사랑카드를 포함해 전국 약 60여 개 지방 정부의 지역 상품권 개발 플랫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분명히 느끼는 점은 시민을 이롭게 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성공하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시민과의 연결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성 씨, 네.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면서 이건 참 편하다고 느낀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네. 일단 결제가 간편하고 이게 실제로 지역에서 많이 쓰인다는 느낌이 분명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나이가 그 간편함을 주기 위해서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나이가 운영하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다 보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과 결제가 별반 똑같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또한 가맹점 입장에서도 별도의 단말기 설치나 QR 패드 등 결제 환경 변경 없이 거래가 유저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시민들의 익숙한 거래 경험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표준을 따른 이유거든요.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장벽은 엄청 높았어요. 근데 코나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장벽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되게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거래를 지금 경험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제라고 하는 일상의 사용 경험이 어떻게 보면 저희 플랫폼의 출발점이었고요. 일상의 사용 경험이 편리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플랫폼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결제 기능 이외에 지금 천안사랑카드 지역화폐 서비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콜택시 서비스, 기부 서비스, 배달 서비스, 설문조사 서비스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나이는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화폐 생태계에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에 대한 말씀 소개 잠깐 드릴게요. 천안사랑카드는 단순한 지역화폐가 아니라 시민 가맹점 천안시를 연결하는 지역경제 플랫폼입니다. 시민은 결제와 함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맹점은 표준화된 결제 수단과 빠른 정산을 통해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천안시는 정책 자금 배포와 필요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 천안사랑카드는 세 주체 모두에게 각자의 편의를 만들어주는 구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성공한 서비스가 되려면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불편함을 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민, 가맹점, 천안시가 편리함을 느끼게 되어야 지역 경제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점형 천안 스마트시 서비스 중에 시민 서비스 앱이라는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천안 시민들이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거점을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주요 기능을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지금 설계를 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역 화폐 서비스의 플러그인 형태로 연결되어서 별도의 앱 설치, 그다음에 회원 가입 절차가 필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마트 도시 참여사들의 온라인 서비스들을 시민 참여를 돕는 온라인 채널 역할을 하게 해서 다른 이제 파트너사들의 서비스들이 진입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참여사가 발행하는 리워드를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민 참여형 설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해서 천안시 정책 결정, 그다음에 기업들의 수요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탄소 중립 실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한 예로 이제 텀블러를 이제 카페 가서 사용을 하셔서 그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이 영수증에 대한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희 시스템으로 올리게 되면은 저희가 영수증의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그 영수증을 기반으로 해서 유저에게 포인트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코나이는 시민 서비스 앱을 이제 천안 사랑가족 플랫폼과 연계하여 환경, 교육, 지역 경제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순환 모델로 확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민 씨, 이런 방식이라면 시민 참여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지역 화폐부터 설문조사까지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정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참여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사랑 지역화폐 서비스하고 천안 거점형 스마트 도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두 서비스가 연계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천안사랑 카드는 25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천안시 인구 70만 중에 40만 명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일 지금 이 앱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 클릭되는 그 DAU가 32,000 DAU이고요. 거래 금액이 무려 5,5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는 2천만 건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계시죠. 천안시의 다른 공공 서비스, 훌륭한 공공 서비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유저 친화형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천안 도시 서비스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안 시민 서비스 앱이 천안 시민들에게 모든 도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범 시민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성 씨, 네. 이렇게 서비스가 이어진다면 도시가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복잡도가 확 줄어서 네. 훨씬 시민분들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민 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구축하고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 서비스 앱의 좀 어떤 의미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천안시 기업, 공공기관 등은 천안 시민들이 삶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도시 서비스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많은 이제 공공 서비스 이제 플레이어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정말로 뭐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을 느끼는 점이 서비스들이 시민에게 알려지고 시민들이 천안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천안 스마트 도시 사업이 확장이 될 때 민간 기업들도 이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서 천안의 공공 및 민간 사업자들에게 마케팅의 거점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서비스들은 천안시 안에 녹아들어 시민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학생, 이런 도시라면 꼭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앞으로도 실제로 저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아들뻘 같은데요.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저기 시민 서비스 앱이 네. 활성화가 되면은 저희 이제 천안 시민들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시민 서비스 앱을 처음에 이제 그 구상하고 제안을 하고 했었을 때 시민분들이 매일 이 서비스 앱에 들어와서 뭔가가 행위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면 시민분들이 매일매일 이 앱에 좀 찾아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행동 기반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서비스를 구상했고요. 그 중에 뭐 탄소 중립, 텀블러 아까 사용 등의 탄소 중립 실천을 하게 되면 포인트가 지급되고, 설문조사하면 또 정책 설문조사 및 뭐 기업 설문조사 하게 되면 또 포인트가 지급되고, 또 가맹주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유저들한테 알리게 되면 가맹점주가 포인트를 받게 되고, 이 포인트들은 또 지역화폐로 전환이 돼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쉽게 결제가 되면 기업들은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많은 포인트를 발행할 거고요. 시민들은 마케팅 활동에 참여해서 포인트를 받고, 포인트는 지역화폐로 사용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서비스 앱이 앞으로 천안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는 어떤 이 매일 시민 서비스 앱을 찾아오셔서 시민들이, 천안 시민들이 포인트 받아가시고 또 좋은 기업 서비스 이용하는 채널로 이용하시고, 오늘은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받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환경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통합 창구 같은 역할로 좀 인식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이 남았는데요. 제가 이 IT 벤처 그때 인더스트리에서 경험해온 경험으로 보면은 28년 동안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성장했던 IT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저희 대표이사님의 이제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초심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계속 제공하고 성장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도시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해주신 코너아이의 한상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스마트 도시를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제하고 참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익숙한 순간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어질 때 도시는 비로소 살기 편한 공간이 됩니다. 코너 아이의 이야기는 스마트 도시 천안이 특별한 기술 체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감되는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스마트 도시 천안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강연자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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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즘시티 스마트 도시 천안 톡톡 사회를 맡은 이혜성입니다. 오늘 만나볼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도로 위 안전에서 시작합니다.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은 교통, 에너지, 안전처럼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용히 도시를 돌며 보이지 않는 위험을 먼저 발견하는 기술, JB 주식회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분은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서 도로 위험 감지 및 도시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JB 주식회사의 김유환 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JB 주식회사에서 인공지능 기반 신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JB 주식회사는 천안시를 비롯한 충남도와 세종시 10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이후에 안전관리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서는 그런 도시가스 회사의 역할이 아니라 조금은 색다른 역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에 제가 들어가기 조금 앞서서 제가 혜성 씨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네, 자차 운전하시나요? 네, 저도 자동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매일 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네. 한두 번은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혹시 운전을 최근에 하시다가 네, 자동차, 물론 이제 자동차가 가장 위험하긴 하죠.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도로 위험 요인 때문에 좀 아찔했다거나 아, 정말 위험했다라고 이렇게 경험하신 게 있을까요? 아, 가끔 그 싱크홀이라고 하나요? 요즘 기사에도 많이 나고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이 갑자기 있어서 출렁거리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아, 네. 뭐 약간의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혜성 씨가 말씀하신 그 포트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그 포트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트홀은 두 개의 단어로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홀, 그러니까 냄비를 뜻하는 이 포트와 그리고 구멍을 뜻하는 홀이 결합된 용어인데요. 이 용어에서 유추가 바로 가능하실 것처럼 도로 위에 냄비처럼 생긴 구멍이 움푹 파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홀은 도로 위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측 불가한 지뢰 같은 거죠. 근데 이 포트홀이 심지어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 아까 혜성 씨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트홀을 그냥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가 만약 밟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가장 발생되기 쉬운 것은 타이어가 일단 펑크가 날 겁니다. 뭐 근데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심하게 하게 되면 차량의 하부가 많이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건 포트홀이 발생이 앞에서 이제 발견이 됐고 내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또는 이것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급제동을 한다라고 하면 옆 차선에 있는 차량 또는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차량과 2차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 이렇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포트홀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 국민 권익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약 5.8배의 포트홀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포트홀 대체 왜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분, 눈으로 인한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 비가 와서 생기는 수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홀은 도로 위에 있는 수분들이 얼거나 녹거나 이렇게 반복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반복으로 인해서 도로 위의 표면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약해진 그 부분들이 차량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계속 이제 도로에 피로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포트홀은 그래서 해빙기와 장마철에 발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 설명드린 이 포트홀이 우리 천안시에는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건데 천안시는요. 지리적 요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눈과 비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천안 시민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틀 이상 눈이나 비가 오는 연속 강수 일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천안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얘기는 천안시는
포톨이 발생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포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포톨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차량 손상이나 불편을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네네. 그 차량 운행을 하다가 다행히도 포톨 위를 그대로 주행하다가 터진 경험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뭐 2차 사고까지는 발생하지는 않았던 경험은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잘 대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런 포톨을 마주했었을 때 나는 이거를 우리 포톨을 관리하는 부서에 신고까지 해보셨다 하신 분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좀 신고를 네. 해보려고 했는데 신고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셔야지만 어디에 신고를 하고 하는지를 좀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포트홀은 우리 일상에서 적지 않은 불편과 위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포트홀을 보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고하기는 쉽지 않은 어떤 절차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포트홀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께서 포트홀의 사이즈 그리고 포트홀의 정확한 위치까지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홀을 보수를 요청받은 부서의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부터 가서 보수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결국 행정력은 많이 들어갔는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기존의 방법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불편을 체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접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관리 부서에서 보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후 관리 방식 자체가 이제는 좀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JB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천안시에서 이미 그 포토를 관리하는 부서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그 부서는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천안시에는 포토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포토홀은 어디에서 발생될지 몰라요. 그리고 얼만큼 발생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관리하시는 부서들의 제한된 자원으로 그때 빠르게 보수하는 것이 거의 최선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민들의 불편을 뭐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는 보수 뭐 요청을 받기 전에 미리 나가서 좀 점검 좀 해서 먼저 보수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는. 따라서 이번 스마트 도시 천안에서 JB주식회사는 천안시 구석구석을 365일 순회 점검하는 도시가스 인프라에 저희가 IoT 장치를 개발을 해서 차량 위에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트홀과 같은 도로 위험 요인을 탐지해내는 인공지능을 탑재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도시가스 순회 점검 차량이 주행하고 다니면서 포트홀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비서관 30명이 생기는 셈인 거죠. 그럼 제가 좀 질문이 네네. 있는데요. 그 도로에 발생하는 이제 포트홀이 생김새나 이제 크기가 다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포트홀을 감지를 하는 건가요? 포트홀이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홀을 아주 작은 어떤 홀까지, 뭐 아주 작은 균열까지 찾아서 다 전달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이거 포트홀이다, 위험할 것 같아, 나 저거 밟기 싫어 라고 생각하실 법한 포트홀들을 1차로 탐지해 낼 겁니다. 그리고 1차로 탐지된 그 후보군들 중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포트홀의 위험도를 분류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이즈, 뎁스, 그리고 교통량에 따라서 여기는 삼성대로야, 차가 굉장히 많은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우선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돼.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포트홀의 사진과 함께 이 천안시에 있는 담당 부서에게 전달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저기 찬민 씨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이제 천안시에 적용이 돼서 여기 찬민 씨가 직접 이렇게 포토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만약에 보수를 해주는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이 도로에 대한 신뢰감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보다는 운전할 때 훨씬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훨씬 안심을 하시고 주행하실 수 있게끔 그 신뢰감을 만들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포토를 감지하는 거에 대한 그런 장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도시가스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저는 좀 신기하긴 하거든요. 도시가스 회사라고 하면 에너지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아마 혜성 씨 말고도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순회 점검 차량을 활용하면 정말 천안시의 구석구석에 있는 도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회사이지만 이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순회 점검 차량이 도시에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최적화돼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뭐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맞습니다. 도시가스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면 왼쪽에 보여지는 것은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30대의 노선입니다. 이 30대 노선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순회점검 차량 3대의 노선입니다. 언뜻 보시더라도 비슷하거나 또는 도시가스 순회점검 쪽에 더 빽빽하게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도느냐? 도시가스 회사가 제공하는 도시가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법 그리고 이하 법령에 의거해서 제2주식회사는 천안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이 있는 지역이라면 매일 즉 365일 1회 이상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도시가스 순회 점검 차량이고요. 그러면 천안시는 그럼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냐라고 했었을 때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97%의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천안시의 웬만한 도심 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보급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 순회 점검 차량이 매일 순회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성, 최소 차량으로 최대 면적을 순회 점검을 해야 하는 그래야지만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계 때문에 다른 인프라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순회 점검 차량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차량의 운행 시간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순회 점검 차량이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주행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무 시간에 내에서 운행이 됩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아침 8시부터 16시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이는 주말과 공휴일 다 모두 포함해서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포트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순회 점검 차량에 줄 수 있는 메리트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 지역은 너무 도시 소음이 심해. 또는 어느 지역 갔더니 여기는 항상 상시적으로 결빙 지역이야라와 같은 도시 데이터. 그리고 포트홀과 같은 다른 도로 위험 요인도 인공지능으로 찾아낼 겁니다. 그때 이 도시가스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트홀 이외에 다른 도로 위험 요인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럼 향후 어떤 서비스를 추가하실 계획일까요? 근본 천안 그 스마트 도시 사업 내에서는 포트홀과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대한 파손을 탐지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중앙분리대라는 거의 그 역할 자체가 무단횡단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인데 이런 시설물들이 파손된 상태에서 방치된다라고 하면 본연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포토홀이랑 같이 탐지를 해서 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런 서비스들이 도시 전반으로 확대되고 안정화되면 실질적으로 천안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큰 체감 효과는 시민분들이 어떤 포토홀이라든지 이런 도로 위험 요인을 불편을 체감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위험 요인들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빈도 이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큰 저희가 기대하는 요소이다.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JB 주식회사라는 도시가스 회사가 이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떤 것을 기여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JB 주식회사는 에너지 회사로 시작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에너지 영역을 넘어서 도시의 안전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천안시 거점형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시민의 일상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로 위의 위험들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말씀해 주신 JB 주식회사의 김유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도로 위 작은 구멍 하나가 도시 안전 전체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를 지켜보는 기술과 사람들, 그 역할을 JB 주식회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스마트 도시 천안을 조금 더 안전한 도시로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